그래서 이 원인이 무엇이냐? 결국은 REC 가중치, 현물시장, 의무이행 주체, 경직적 의무와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결국 IPS 제도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았고요. 최종적으로 해서 대응 전략은 이제 현물시장도 일몰해야 되고, 장기고적 가격계약 같은 게 활성화돼야 되고, 가중치도 되게 단순화돼야 되고, 연도별, 원별로 적정 물량이 할당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솔루션은 경매제도다. 안녕하십니까. 위저의 박세호입니다. 오늘은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RPS 폐지, REC 현물시장 일몰 이런 거와 관련된 내용을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향후 재생에너지 정책의 가장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발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미 저번에 저희가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 리뷰한 5월달에 진행했던 산자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에 대한 이제 발표가 한번 있었고요. 연이어서 이제 6월에 실제로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 연구 중간 결과 발표가 6월달에 실제 실시간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때 발표했던 자료인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 방향에 관련된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를 하고 향후 이제 재생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예상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자를 한번 보면 크게 이제 현재 이제 재생에너지 정책 수단과 어떤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 정책 동향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RPS의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마지막으로 제도를 어떻게 개편할지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정책 수단의 변화에 대한 이제 페이지가 있는데요. 실제 우리나라도 크게 2번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재생에너지 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 이제 첫 번째 수단은 FIT였습니다. 근데 이제 FIT 같은 경우는 단점이 FIT 단가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 가격대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S&P가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무조건 킬로와트당 500원이면 500원 무조건 주는 정책입니다. FIT의 가장 큰 단점이 S&P의 그 부족한 금액을 다 정부에서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간다. 그래서 그때도 결국은 FIT가 불처럼 한번 타올랐다가 이거 정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그때도 한번 대차게 이 제도가 까이고 그 이후로 나왔던 게 RPS 전에 시작했던 RPA 이제 시범 사업입니다. RPA 시범 사업 할 때만 해도 거의 재생에너지 시장 다 죽는다고 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RPA 시범 사업을 한 3년 정도 진행한 이후로 그 다음에 RPS 제도가 정식으로 이행됐습니다. 이번 자료 봤을 때도 결국은 그런 동향이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RPS 제도를 처음에 도입했을 때 벤치마크 대상이었던 영국, 일본,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결국 RPS 제도 대신 경매 제도로 변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주요 국가의 RPS가 왜 없어졌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자료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보시기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런 발표나 이런 연구 보고서 같은 경우는 결국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RPS 제도로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를 성장시킬 수 없다.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니까 어느 정도 해외 사례를 좀 이용해서 발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 이게 나라마다 실제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의 상황이 꼭 우리나라에 맞는다.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어쨌든 각 나라별로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뭔가 제도는 계속 개편하는 건 사실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시기가 왔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봤을 때는 결국 이제 RPS 제도가 결과적으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RPS 제도보다는 경매 제도가 재생의 보급 확대에 더 효과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자료를 보면 FIT 이제 사라지고 이제 RPS 제도 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RPS가 되게 좋은 제도다. 이런 재생의 보급 확대에 엄청 좋은 그런 제도다라고 해가지고 FIT 이제 사라지고 RPS가 시행됐던 걸로 생각하는데 또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RPS 제도 자체도 이제 문제가 많다고 이제 판단이 돼서 조금씩 이제 RPS 제도도 한계가 명확하다. 경매 제도로 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 RPS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이 사실 이번 발표에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걸 최종적인 의견을 내기 위해서 중간에 문제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현재 제가 봤을 때 RPS 시장은 첫 번째 단점은 좀 내용이 너무 복잡해진 것 같아요. 왜냐면 RPS도 장기 고정 가격 계약
시장이 있고, 보통 많은 발전 사업자들이 이용하는 REC 현무 시장도 있고, 또 발전자 회사애들 직접 하는 자체 계약 시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건설도 있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4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RPS는 재생에너지 자체가 자발적으로 민간 주도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많은 이제 발전자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발전자 회사들이 화석연료를 발전하는데 일부는 이제 재생에너지로 발전을 해라라고 해서 강제로 발전자 회사한테 RPS 의무 비율을 비율해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비율을 정해놓고 재생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게 만든 게 현재 RPS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제 RPS 의무 비율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24년도 같은 경우 13.5%고요. 2030년에 25%로 돼 있고 RPS 의무 비율은 정권의 특성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자주 좀 바꾸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 22년도로 봤을 때는 RPS 시장별 이행 실적 데이터 보면 자체 건설 16.7%, 현물 시장에서 17%, 그다음에 자체 개혁이 41%, 정부 입찰 아마 장기 고정 계약을 말할 텐데 그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우리나라의 그 재생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나와 있고요. 발전자 획 지원 제도는 FIT, 그 다음에 RPS 제도, 그다음에 경쟁 입찰, 그 다음에 한국형 FIT 잠깐 있었었죠. 실제 이제 RPS 제도의 두 번째 문제점은 이제 REC 가중치입니다. 가중치가 엄청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발표에도 이제 나왔겠지만 우리나라 RPS 제도는 그냥 REC 가중치 사업이다 했을 정도로 이게 REC 가중치가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 어떤 재생에너지 확 올라가고 막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REC 가중치를 3년마다 한번 바꾸고요. 그럴 때 정책적 필요에 따라 계속 수시 개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REC 가중치가 바뀔 때마다 한 번씩 발전 사업 시장이 들썩들썩합니다. 이거 도대체 언제부터 반영이 되냐, 이런 내용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한참 옛날에 태양광 발전 사업 이렇게 많이 했을 때 하도 많이 바뀌니까 처음에 계약했을 때 내용하고 계약 후 내용 달라진 경우도 있고 어떤 정해진 그 가중치를 받기 위해서 되게 사업을 서둘렀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정신이 없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제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REC 가중치로 인해서 거의 임야 태양광이 확 죽었죠. REC 가중치 임야가 1에서 0.7, 0.7, 0.5로 떨어지면서 거의 임야 태양광이 확 줄었고 물론 인허가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런 식이 있었고요. 또 REC 가중치의 혜택으로 봤을 때는 또 건물 옥상을 활용한 가중치가 1.5이기 때문에 토지 대신 그런 쪽으로 많이 됐던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바뀌기 때문에 시장이 변동성이 심하다. 그 다음에 사실 이번에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결국은 REC 현물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사실 이게 제 생각에는 S&P도 그렇고 REC 현물 시장 가격이 최종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이라고 했을 때 투자비가 점점 내려가는 추세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S&P나 REC 같은 이런 그런 단가도 사실 장기적으로는 우하향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결국은 이게 엄청나게 이제 들쑥날쑥하게 되면서 한 22년 REC 현무시장 가격, S&P 가격이 폭등을 했죠. 태양광 발전 사업주 입장에서 좋겠긴 하겠지만 이게 결국은 재생에너지는 민간 시장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실제 보조금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다 세금입니다.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를 사실 정부에서 그냥 가만히 두지는 않겠죠, 현실적으로. 최근에 보면 22년, 23년 갔어요. REC 보면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 고정 가격 계약만 있는 게 아니라 이 REC 현물 시장으로 인해서 다양한 많은 재생에너지가 보급이 되기 때문에 약간 단점 중에 하나가 이게 진짜 공급이 얼마나 되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있습니다. 공급과 수요가 빨리빨리 이제 매칭이 안 되니까 이게 가격이 막 들쑥날쑥 하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 이제 정부에서는 결국 재생에너지를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그 다음 이제 페이지를 봤을 때는 저도 이제 이 REC 가중치 보면 이제 하나도 기억 못 합니다. 저는 1.2하고 1.5밖에 기억 못 하고요. 나머지 가중치는 아예 기억도 못 할 정도로 이미 너무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REC 이제 정산하는 방법이 되게 다르죠. 현물 시장 다르고 자체 개혁 다르고 자체 건설은 다 다르기 때문에 되게 좀 복잡합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이런 정산하는 방법도 너무 복잡하고 이렇기 때문에 단점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론은 재생에너지 별로 태양광 외에 풍력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를 골고루 좀 도입을 하기에는 현재 RPS 제도는 많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외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현재 이제 RPS 제도의 문제점과 이제 REC 현물 시장의 문제점 약간 이런 거에 나왔고
그 다음으로 나왔던 제가 이제 좀 유익 있게 들었던 게 국내 공급망 관리 난맥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뭐 재생에너지도 워낙 향후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들어가는 기자재가 결국 국내산이 많이 써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별로 재생에너지 자국산 기자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걸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결국은 계속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국산 태양광 모듈 사용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뭐 다양한 정책을 썼죠. 금융지원 사업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장기 고정 가격 계획도 들어가 있지만 이 현물 시장은 그게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현물 시장 같은 경우는 봤을 때 그 국산 태양광 모듈 비중이 엄청 낮습니다. 다 현물 시장을 팔면 중국산을 뭐 써도 되기 때문에 그 역으로 이제 장기 고정 가격 같은 거 국산 태양광 모듈 비율이 상당히 높죠. 한 88% 정도 되니까 이런 시장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국산 태양광 모듈을 쓰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향후 이런 경매 제도로 바뀌었을 때 국산 태양광 모듈을 써야 엄청 유리해지는 그런 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항상 좀 아쉬운 거 하나는 뭐 국산 기자재 쓰는 건 너무 좋은데 사실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국내 이제 모듈 제조사들이 이런 정책에 의거해서 가격에 대한 좀 시적인 좀 장난을 좀 치지 않나. 왜냐면 실제 거의 태양광 모듈의 주요 기자재는 다 어차피 중국에서 갖고 오거든요. 한국에서 조립만 하는 건데 그걸 감안했을 때도 가격 갭 차이가 너무 컸다.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는 좀 더 가격적인 거에 대해서는 이게 국산 보호하지만 정부에서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좀 조정을 해야 사실 발전산업 쪽이 더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왔던 게 기업이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이제 아리백이라든지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재생으로 많이 전환을 해야 되는데 공급을 받을 수가 없다. 실제로 뭐 지금 뭐 시장이 열렸다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PPA가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 공급 물량이 없어요. 많은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자도 공급 물량이 없어서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공급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다 보면 실제로 뭐 향후 진행하겠다 이런 MOU적인 내용이 계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 역시도 재생에너지가 필요한데 발전 사업자들이 REC 찾는 거하고 붙어야 되니까 어렵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의 어느 정도 저번 그 발표 때 나왔던 내용이 뭐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발표를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RPS 제도로는 시장이 불확실하고 시장이 복잡하다. 불명확한 목적함, 진입관리 어려움, 아리백 수요 경합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 원인이 무엇이냐? 결국은 뭐 REC 가중치, 현물 시장, 의무이행 주체, 경직적 의무와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결국 RPS 제도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았고요. 최종적으로 해서 대응 전략은 이제 현물 시장도 일몰해야 되고, 장기 고적 가격 계약 같은 게 활성화돼야 되고, 가중치도 되게 단순화돼야 되고, 연도별, 원별로 적정 물량이 할당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솔루션은 뭐 경매제도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발표 자료에 보셨다시피 재생에너지 시장이 옛날에 뭐 자체 건설, 현물 시장, 자체 계약, 정부 입찰로 돼 있으면 정부 입찰에 어떤 장기 계약으로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입찰을 할 때 원별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전체 용량, 입찰 가격 다 정해가지고 하는 걸로 어떤 연구 결과는 나왔습니다. 다만 가장 이슈가 되는 거 이렇게 RPS 제도를 폐지하고 경매 제도로 넘어왔을 때 결과적으로 많은 발전 사업주들이 보고 계시는 이제 현물 시장 어떻게 할 거냐. 현물 시장에서 거래하는 물량이 상당히 많은데 또 현물 시장 때문에 RPS를 운영할 수는 없을 거고 그럼 결국은 장기 계약 시장으로 다 넘겨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아마 많은 발전 사업주들이 이거에 대해서 Q&A 시간에 많이 물어보셨는데 결국 현물 시장에서 거래하는 발전소도 뭐 경매 제도가 됐든 장기가 됐든 뭔가 고정 가격으로 갈 수 있게 아마 제도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이 있겠죠. 근데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장기가 가면 현물 시장 가격이 상당히 좋은데 그거가 유지되나? 뭐 이런 거 되게 궁금해 하실 텐데 뭐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셨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절대적으로 현물 시장에서 지금 재생에너지 파는 분들이 만족할 만한 단가로는 절대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왜냐면 이미 나라에서는 RPS 장기 고정 가격 계약 입찰 띄울 때 가격을 딱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그게 공단에서 그냥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딱 정하는 가격이 아니라 다 나름 조사해가지고 나온 가격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정말 이런 제도가 했을 때 결국 현물시장에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아마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대의 그런 계약 단가는 예상대로 나오지는 않으실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물시장 일몰과 REC 현물시장 일몰과 함께 아리백
수요도 어느 정도 좀 사전에 조사해서 그거 물량을 또 따로 빼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가이드를 점점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도 아리백을 할 수 있으면서 정부에서 그 물량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물량을 통제하고 가격까지 통제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오늘은 사업 내용에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생의 시장 자체는 정부 주도의 시장입니다. 민간 주도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 주도의 시장은 정부의 방향성에 따라 당연히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 하실 때는 좀 보수적으로 잘 검토하셔가지고 향후 이렇게 제도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모든 걸 감안해서 사업을 이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